안녕하세요. 혹시 일본 여행 가보셨을 때 이런 생각 안 해보셨나요? 어? 왜 여기는 우리나라처럼 어딜 가나 있는 그런 대형 맛집 체인이 잘 안 보이지? 하고 말이죠. 네, 오늘 바로 그 아주 흥미로운 수수께끼를 같이 한번 풀어보려고 합니다. 바로 이 질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파고들 핵심이죠. 아니, 왜 일본에는 우리나라처럼 정말 전국 어디서나 볼 수 있는 그런 거대한 외식 프랜차이즈가 드문 걸까요? 그 해답은요, 바로 여기 4개의 퍼즐 조각 안에 숨어 있습니다. 지금부터 저랑 같이 이 조각들을 하나씩 하나씩 맞춰보면서 일본 외식 시장의 큰 그림을 한번 완성해 보시죠. 자, 그럼 첫 번째 조각부터 시작해 볼까요? 모든 비즈니스가 그렇듯이 시작은 아주 현실적인 문제에서부터 출발합니다. 바로 물리적인 장벽이죠. 일본이라는 나라 생각보다 엄청 길쭉하거든요. 맨 아래 오키나와에서 저 위 홋카이도까지 거리가 무려 3,000km에 달합니다. 감이 잘 안 오시죠? 이게 서울 부산 거리의 거의 8배에 해당하는 정말 어마어마한 길이에요. 그리고 이 엄청난 거리는 사업하는 사람들한테는 곧바로 막대한 비용 문제로 다가옵니다. 단적인 예로 고속도로 통행료만 봐도요. 우리나라는 그냥 거리에 따라 요금을 내잖아요. 근데 일본은 기본 요금에다가 거리 요금까지 더해져서 최대 8배 이상 비쌀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통행료는 정말 시작에 불과해요. 여기에 우리보다 비싼 기름값, 상상하기도 힘든 도심 주차비, 그리고 그 기나긴 이동 시간 동안 줘야 하는 인건비까지 이걸 다 더한다고 생각해보세요. 비용이 정말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겁니다. 결국 이렇게 되면요. 중앙에서 만든 음식을 전국 매장으로 신선하게 보낸다는 사업 모델 자체가 그냥 돈이 안 되는 구조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건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으로 확장하면 할수록 오히려 회사가 망할 수도 있는 그런 경제성의 한계인 셈이죠. 자, 그럼 두 번째 퍼즐 조각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돈 얘기를 넘어서 일본 문화의 아주 깊숙한 곳으로 한번 들어가 보죠. 바로 신선함에 대한 문화입니다. 스시, 사시미, 카이센동 이런 일본 대표 메뉴들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우리가 미스터 초밥왕 같은 만화에서 맨날 보는 것처럼 이 음식들의 가치는 거의 99%가 원재료가 얼마나 신선하냐? 여기서 결정되잖아요. 여기서 진짜 재밌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일본의 10대 경제도시 중에서요. 무려 8곳이 전부 바다를 끼고 있는 해안도시라는 점이에요. 이게 뭘 의미할까요? 네, 맞습니다. 대부분의 핵심 시장에서 최고의 신선함을 유지하는 게 지리적으로 너무나도 유리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구도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후쿠오카에 있는 작은 동네 식당이 저 멀리 도쿄에 본사를 둔 거대 프랜차이즈보다 훨씬 신선하고 질 좋은 생선을 심지어 더 빠르고 더 싸게 구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음식의 심장인 원재료라는 무기에서 이미 게임이 끝나버리는 거죠. 심지어 650개가 넘는 매장을 가진 일본 최대 수시 프랜차이즈조차도 본사에서 모든 걸 공급하지 않아요. 각 지역 법인이 그냥 그 지역 시장에서 직접 수산물을 사들입니다. 결국 이 신선함이라는 문화가 비즈니스 모델의 형태 자체를 결정해버린 거예요. 자, 이렇게 넘기 힘든 물리적, 문화적 장벽이 있다는 걸 봤죠?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일본의 시장 구조는요, 애초에 기업들이 그 장벽을 굳이 넘을 필요조차 없게 만든다는 겁니다. 세 번째 조각, 시장 속의 시장을 한번 보시죠. 도쿄를 중심으로 한 간토 지역의 인구, 이게 얼마냐면요, 무려 4,400만 명입니다. 대한민국 전체 인구랑 거의 맞먹는 수준이에요. 그 자체로 그냥 하나의 거대한 국가급 시장인 셈이죠. 바로 이어서 오사카 중심의 간사이 지역 인구는 2,200만 명에 달합니다. 웬만한 유럽 국가 전체 인구보다도 많은 숫자예요. 그러니까 프랜차이즈 사장님 입장에서 보면 선택지가 한 지역에서만 할까? 아니면 전국으로 갈까? 이게 아닌 거예요. 그냥 인구 4,400만짜리 A시장과 2,200만짜리 B시장 사이에서 고르는 거죠. 한 권역을 제패하는 것만으로도 이건 평생의 과업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이제 드디어 마지막 퍼즐 조각입니다. 이렇게 지역 중심으로 돌아가는 시스템을 외부에서 어떤 힘이 와서 더욱 강력하게 만들어 주거든요. 그 힘의 정체가 뭔지 한번 보시죠. 2023년 단 한 해에만 2,500만 명이 넘는 외국인 관광객이 일본을 찾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일본에 와서 쓴 돈이 우리 돈으로 무려 48조 원에 달해요. 어마어마하죠? 바로 이 지점입니다. 관광객들은 오사카의 그 유명한 쿠이다오레, 즉 먹다 지쳐 쓰러진다는 문화를 경험하러 오사카에 가는 거잖아요.
이건 오사카에서만 먹을 수 있어 라는 희소성이 최고의 마케팅 포인트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관광산업이 각 지역의 고유한 색깔을 더 강하게 만들어주고 기업들이 굳이 전국으로 나가지 않고 그 지역에만 머물러도 되는 아주 확실한 경제적 이유를 만들어주는 겁니다. 자, 이렇게 4개의 조각이 모두 맞춰졌습니다. 이제 이 조각들이 서로 어떻게 딱딱 맞물려서 하나의 거대한 그림을 완성하는지 그 전체 모습을 함께 보시죠. 자, 보세요. 감당하기 힘든 물류비라는 물리적 장벽이 있고요. 현지의 신선함이 최고라는 문화적 장벽이 버티고 있습니다. 근데 굳이 이 장벽들을 넘을 필요가 없게 만드는 거대한 지역 시장이 존재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시장을 계속해서 키워주는 관광산업이라는 엔진까지. 이 4가지는 따로따로 노는 게 아니라 서로가 원인이자 결과가 되면서 일본만의 아주 독특한 지역 완결형 프랜차이즈 생태계를 만들어낸 겁니다. 정말 기가 막히게 맞물려 돌아가죠.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봅니다. 만약에 미래의 물류 기술이 엄청나게 발전해서 물리적인 장벽이 완전히 사라진다면 어떨까요? 그래도 일본 사람들은 에이, 스시는 역시 우리 동네 앞바다에서 잡은 게 최고지 라고 말하는 그 강력한 문화적 자부심을 과연 최후의 방어선으로 지켜낼 수 있을까요? 어쩌면 진짜 답은 기술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